여러분들이 약간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템 BM이라고 하거든요. BM의 소개 부분에서는 B2C냐 B2B냐 좀 어려워요. C는 커스터머죠. 내 고객이 누구냐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망고보드나 미니캠퍼스 같은 데 도움을 받아서 약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보드 같은 걸 얹어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는 평생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9세 이하의 청년들만 지원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서 합격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앞에 제 책이 있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는 이 책에 88페이지를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 아니고 해답지 중에 하나죠. 생애 최초 사업계획서는 보면 신청 주관기관명은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전국에 4개가 있고 4개 중에 주관기관을 하나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과제번호 여러분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주관기관이나 K스타트업에서 이거는 그 주는 번호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술 분야가 공예 디자인,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공예 디자인, 기계 소재,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전기, 전자, 화학, 정보통신, 뭐 제조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앱까지 다양한데 4천만 원대에서 7천까지 요 구간에서 개발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현황에 보면은 창업 아이템, 산출물은 뭐다? 나 어떤 거를 만들 거예요 라는 것들을 어떤 결과물을 낼 거예요 라는 걸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무슨 우비를 활용한 뭐 어떤 가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직업은 쓸 수 있는데 직장명이나 뭐 대학명 이런 거 못 써요. 이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방법이고요. 예비 창업팀 구성 현황을 보면은 대표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써야 돼요. 근데 꼭 본인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표는 어떤 일을 하고 대표 말고 팀원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근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가진 분들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 역량은 예를 들어서 경력 및 학력인데 경력 위주로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학원이나 뭐 이런 데 뭔가를 제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를 무슨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게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유 역량을 중심으로 쓰시고요. 창업 아이템의 개요에 가면 여러분 제 책의 88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거의 항목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좀 해봤어요. 창업 아이템의 소개 부분은 창업 아이템, 창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갖다가 소개하는 부분인데 핵심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쓰면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할 제품 서비스의 개요, 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또는 기능 성능을 써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템 BM이라고 하거든요. BM의 소개 부분에서는 B2C냐 B2B냐 좀 어려워요. C는 커스터머죠. 내 고객이 누구냐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고객이 예를 들어서 여성이다. 나의 고객은 1인 가구 예를 들어 1000만이다. 아니면 나는 반려견을 키우는 1440만 명이다 라는 부분의 고객을 정의해요. 그리고 이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판다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상품의 서비스나 이 상품인 물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라는 것들을 써주는 게 뭐예요? 소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 제품의 기능, 장점, 그리고 혜택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거고, 진출 목표 시장은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의 규모 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까지를 쓰래요.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화장품은 팩이에요.
기미가 없어지는, 또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팩이에요. 그러면 이 화장품을 누가 쓰죠? 여성들이 쓰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 여자만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남성도 쓰겠죠. 그러면은 나이대는 10대, 20대부터 100살까지면은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전 연령이 쓰겠지만 MZ를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MZ가 나의 고객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MZ예요? 지역은? 지역이 글로벌이에요? 아니면 서울, 경기예요? 아니면은 우리 동네예요? 이게 생애 최초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글로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 3년 뒤에 글로벌 갈 거예요 라고 쓰면 아무래도 뽑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로 향후 전망은 3년까지, 지금 FY 2024년이에요. 그럼 회계가 2024, 25, 26까지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성은요, 제 책 88페이지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이게 나오는데 업체 몇 개를 놔야 돼요. 몇 개를 놓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주면 가장 나이스한데, 그거는 뒷장 가서 쓰는 거고, 요약 부분에서는 경쟁사 대비 차별점이 1번, 2번, 3번 있습니다 라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미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시제품 단계일 수도 있는데, 이 시제품 단계를 너무 안 예쁘게 찍는 거는 비추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이 쓰는 모든 아이템을 다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호감가는 비슷한 이미지들을 갖다가 캡처해서 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망고보드나 미니캠퍼스 같은 데 도움을 받아서 약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보드 같은 걸 얹어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합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팁을 줬어요. 왜 이걸 주느냐? 29세 이하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대표님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사서 보세요.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약간 책 파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상당히 많은 이 멘토링을 통해서 합격시켰던 많은 분들의 사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항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는 평생 사업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저같이 심사위원이나 교수 그리고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못 내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출판해도 잘 안 팔려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가이드가 되는 정보들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안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 아이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편향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편향성은 내가 질문하는 방향이 치우치게 되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 AI 기계들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훈련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 나의 사업계획서를 챗GPT가 써줄 수 있고 바드나 빙이 써줄 수 있는데, 검증은 누가 한다? 본인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체크, 검증을 해야지만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낭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나, 또는 사업계획서 쓰시면서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24시간 안에 답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합격하시면 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대표님 합격했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